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오늘은 자폐 아이들 혹은 자폐를 기르시는 가족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간혹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요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일반 아이들한테도 비자폐 아이들에게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비자폐인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은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코핑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잘 핸들하고 마무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근데 우리 자폐 아이들은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혹 아이를 키우다 보면 무뎌지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아이의 니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마인드 하고자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부모님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가끔 아이를 데리고 교회든 어떤 단체든 혹은 이런 자폐 아이들 위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간혹 저희 아이보다 상태가 좋은 마일드나 혹은 ADHD 이런 성향의 부모님들이 간혹 저희 아이를 저를 불쌍하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그때마다 조금 제가 받는 느낌은 물론 그 집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큼 쫓아왔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는 어떤 것도 있겠지만, 왠지 그걸 들을 때 저희 아이는 굉장히 몹쓸 그런 어떤 존재적인 것까지 부정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간혹 대화들을 종종들 받기도 해요. 그런 느낌을. 물론 그분들의 의도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같은 자폐 가정이라면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배제해야 되겠죠. 서로 인커리지하고 격려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특히 아이가 프레젠스라면, 아이가 같이 있다면 우리가 때로들은 아이가 못 들을 거라고, 이해를 못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끼리 서로 할 때는 존중해주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생활,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절대 불쌍하거나 긍휼의 마음으로 보지 말자 이거죠.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좋은 종교적 언어죠, 사실은. 근데 인간 사회에서 쓰다 보면 그 종교적이고 좋은 언어도 듣는 사람에 의해서 나쁘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Anyway, 두 번째입니다. 너무 많은 instruction, 가이드, 설명을 주지 말자 이겁니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이 머리를 프로세싱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주면 아이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심플한 태스크인데 말을 여러 개 섞어버리면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한 번에 많은 걸 주지 말자. 이거를 제가 언젠가 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고 많은 걸 주면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이겁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자폐 아이들한테 뭘 할 때 자폐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혹 이런 얘기도 쟤는 나를 안 좋아하나 봐 라는. 근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그 사람을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성향이 그래서 그래요. 자폐 아이의 성향. 같이 안 놀고요. 사람들에게 눈길을 안 주고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나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감정적으로 어떤 그 변화가 있음에 있어서 자기 컨트롤이 안 돼서 혼자 캄다운하고 아이솔레이트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크라우드가 싫어서 워커웨이 할 때도 있죠.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고 귀를 막고 이런 등등등에 있어서 그 아이가 우리 그 상대하는 그 사람들을 특히 부모인데도 그걸 개인적인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이의 성향이고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아이가 사실은 커리스라고 그러고 예절, 매너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그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있다면 이 아이는 정상한 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자폐 아이들의 경우 많이 그것들 어려워해요. 아, 그 러브 온 더 스펙트럼이라는 그 데이팅 쇼를 넷플릭스에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에피소드 시즌 2인가요? 시즌 2는 원 오브 도즈 에피소드에 자폐인이 자폐인이랑 1대1 소개하는 만남을 갖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같은 자폐인들끼리 만났음에도 서로가 갖고 있는 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그리고 바로 떠나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친구의 성향이다라고 받아들여야지 만약에 얘가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폐인들을 대할 때 혹은 자폐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아이들이 갑자기 디서피할 수도 있고요. 나랑 같이 놀다가도 다른 거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핑퐁 대화가 되다가도 갑자기 얘가 딴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름답고 이쁜 자폐인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얘가 날 무시하네 막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자폐인들을 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non-verbal이죠. 말 못하는 자폐인이라고 대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저희 아이를 보면 그래요. 저희 아이가 TV 리모컨을 잊어버려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이가 너무 인조해요. 리모컨에 요즘은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 그 마우스처럼 사용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처음 한 이틀은 지금 3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틀은 저한테 와서 자꾸 TV를 가르치면서 틀어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TV를 포인트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대화예요. 그 non-verbal 아이들, 말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눈을 이렇게 깜빡인다든가 포인팅한다든가 스티밍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계속 떨고 뭐 특별한 상동 행동 하는 거라든가 웃는다든가 허깅이라든가 hitting the one of those예요. 근데 이거를 태핑이라고 잘 가르쳐주면 때리는 게 아니라 탭탭으로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walk away도 one of those communication device입니다. 만약에 같이 놀다가 아이가 walk away 벗어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어떤 대화의 방법인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어떤 제스처, 행동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는 넘버벌이라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저희 아이와 제가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그 다음에 아이 컨택을 강요하지 말자입니다. 아이 컨택을 강요하지 말자입니다. 경계성 장애 있는 아이들, 제가 아는 아이들도 보면요. 아이 컨택을 일반인처럼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요즘엔 많은 분들이 아이 컨택을 하고 얘기를 안 하세요. 분명히 이게
리스펙트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인데 요즘 그렇지 않죠. 카페나 학교 도서실 혹은 길거리, 차 안에서도 보면 저는 운전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뭐 주변에 맛집 찾고 커피숍 찾고 주변에 가볼 만한 데 찾고 있어요. 만약 여행이라고 했을 때 저희 큰애도 이어폰 꽂고 지 전화기 보고 있어요. 우리 둘째는 이제 obviously 창밖을 보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던 시대, 뉴 테크놀로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MZ 세대라든가 저희 같이 나이를 들었지만 이제 그 기술에 유스된 사람들은 아이 컨택을 잘 안 해요.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얘기하죠. 그랬어, 저랬어. 안 봐요. 그래서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 컨택을 강요한다라는 거. 아이가 필요하면 얼굴 보고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일이 하냐면 제가 자고 있어요. 저희 집은 저희 아이가 앵자이티 이슈가 있어서 저희 부부가 돌아가면서 하룻밤을 혹은 며칠 밤씩을 돌아가면서 테이크턴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배고프잖아요. 저를 얼굴을 돌려요. 아이가 먼저 일어나면. 그래서 제 눈을 까디집습니다. 이렇게 막 벌려요. 그리고 깨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배고프다라는 표시를, 이게 배고프다라는 표시인데요. 사인 랭귀지로. 그걸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필요하고 자기가 니드가 있을 때 정확하게 아이 컨택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일반적인 얘기 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스마트폰을 보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these days 굳이 아이한테 아이 컨택을 강요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커서 얘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시리어스한 시츄에이션에 들어가면 인지 능력이 좋고 지적인 능력이 좋은 애라면 분명히 그걸 인지하고 그 커리시, 그 매너와 예절에 대해서 쫓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는 굳이 강요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랭귀지를 사용하지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설명을 잘 하려고 혹은 무언가를 좀 더 아이가 쉽게 사용하려고 관용구라든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용어들 물론 지적인 능력이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적인 능력이 좋고 인지 능력이 좋고 어떤 그래도 사회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책을 좋아하고 아카데미컬리 공부가 많이 된 학생, 경계성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도 용납이 되어줄 수 있어요. 다만 아이가 얘기를 못하고 어렵다면 말을 못하고 지적장애가 있고 어렵다면 많은 관용구를 쓰거나 본인도 본인도 정리되어지지 않은 단어를 통해서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지 말자입니다. 아이가 confuse해요.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저희 아이가 굉장히 잘하는 게 세탁물 세탁기에 넣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시킵니다. 세탁물 집어. Pick up the laundry. First에 애가 픽업을 하면 Put it in the washing machine. 이게 끝입니다. 두 번의 짧은 대화로 아이가 그 행동을 태스크를 컴플리트 합니다. 그리고 good job이라고 막 끝에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단어로 아이들과 지시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조적이거나 새로운 단어, 새로운 미사역을 사용해서 아이하고 대화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고 자폐아라고 해서 잘 모를 거라,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아카데미컬리 많은 단어를 알지 못하고 많은 프레이즈, 문구들을 몰라서 아이가 이해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거를
무시하고 아이들이 안 들을 거라고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얘기를 하거나 아이를 무시하는 얘기를 하거나 아이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자폐인 큰애는 저희가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넌 이걸 더 하면 잘할 수 있어라고 야단을 칠 수 있지만 작은 애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굉장히 시비어기 때문에 이해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아예 자체 말뜻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아이 앞에서는 사랑한다, 이쁘다, 잘하고 있다라는 인커리지먼트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야 아이의 행동이 좀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듣고 있다고, 잘 모른다고 아이 앞에서 아이의 발달 문제를 얘기하거나 뭐 이러면 아이가 디스커리지 될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흘겨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 아이를 흘겨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 많이 일어나냐면 비자폐인 아이들과 같이 놀게 했을 때, 키즈 카페라든가 교회라든가 어떤 단체 모임에 갔을 때 자기도 부모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흘겨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못할까? 못하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퀘션 마크를 달고 흘겨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이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상동행동이라 그러죠. repetitive behavior를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보여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성 지능 장애일 경우 만약에 그런 아이가 그런 걸 보이면 사실 부모가 창피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거는 뭐. 그런데 그게 굳이 창피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흘겨보거나 야단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캄다운 시켜야 된다면 아까도 말한 아주 심플하고 단호하게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어렵죠. 자폐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있다는 것도 저도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어차피 비자폐인처럼 비장애인처럼 살기에는 사실 굉장히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런 몇 가지 행동들만 조심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자존심을 키워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